네, 다 왔나요? 예. 자, 그러면 또 오늘 또 인재 테드를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주제는 여기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예,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되게 캐주얼한 질문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매번 바뀌긴 하지만 저도 학생들한테 항상 질문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오늘 뭐 1시간, 1시간 반 동안 요거에 대해서 이제 박주호 선생님께서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재밌게 얘기를 이끌어 주실 것 같습니다. 학생들도 이제 대화하는 식으로 같이 시간을 보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예. 뜬금없이 강의한다 해놓고 뮤직비디오 트니까 이상하죠? 자, 잠시 보시면서 제 얘기 들어주세요. 지금 랩하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개코, 예. 지금 제가 수업을 들어오기 전에 교수님과 선생님, 이 조교 선생님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수업은 그 특징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되게 샤이하다고. 예. 자, 이 정도만 볼게요. 제가 이 뮤직비디오를 틀은 이유는 좀 이따가 말씀드리고, 저는 이제 최대 2시간, 뭐 1시간 반, 여러분들 하기에 따라서 2시간 꽉 채울 수도 있고요. 1시간만 끝날 수도 있고, 이런데 1시간은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이따 제 소개를 정식으로 하겠지만, 저도 여러분들만한 나이대가 있었겠죠, 그죠? 오늘 갑자기 확 늙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만 할 때 저도 여러분들 같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꼭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그냥 말문 닫고 있을 때도 있고 또는 와서 이렇게 가끔씩 뭐 우연한 인연이긴 하지만 왔다 가는 어떤 뭐 외부 초빙 강사나 특강하시는 분들 크게 의미 두지 않고 만난 적도 꽤 많았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참 무시 못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따 제 소개를 정식으로 하겠지만 제가 하고 있는 일 외에 다른 일을 잘 안 하고 살던 사람인데 한 7년쯤 전에 우연히 학교라는 곳에 강의를 하게 됐는데 거기가 바로 인제대학교였어요. 인제대학교에서 어떤 그 여러분들 선배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는 여러분 동료들하고도 수업을 정기적으로 합니다.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날 와서 수업하고 가서 또 오늘 비행기 타고 또 내려온 거예요. 전 집이 서울 쪽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오늘 인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1시간 남짓 1시간 또는 2시간 좀 안 되는 시간 동안 오늘 저하고 대화를 하면서 뭐 하나는 좀 건져가야 되잖아. 그죠? 시간 아깝잖아. 그죠? 이 추운 날 여기까지 와가지고. 근데, 제가 강의를 명강의를 하지는 못할 겁니다. 저는 명강의라는 사람은 아니고 좋은 분을 만나는 인연을 가진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분명히 이 강의를 괜찮은 강의로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아는 어떤 교육 전문가분이 하신 말씀이 강의의 퀄리티는 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에 의해서 좌우된대요. 여러분들도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제 소개를 지금부터 할 건데 좀 전에 뮤직비디오는 왜 틀어드렸냐면 그 노래 부르는 남자 랩하는 사람 개코라는 거 아세요? 여자 가수는 누구죠? 누군지 기억이 안 나세요? 다시 틀어드릴까? 제 딸입니다. 오늘 제가 강의 중에 제 딸 얘기를 잠시 할 거예요. 제 딸은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고, 다음 달에 지금 이 곡은, 저희 딸의 생애 2번째의 프로로, 저희 딸 이름이 규빈인데, 규빈이라고 이름을 치면, 뭐, 스포티파이나 멜론 가면 이제 검색이 돼요. 얼마 전에 저작권 등록을 해서, 이 곡은 자기가 쓴 거거든요. 저희 딸이 직접 쓴 거예요. 제가 아까 교수님께서 되게 어려운 주제라고 말씀을 하신 게 저도 공감됩니다. 되게 쉽지 않은 주제인데
근데 그 쉽지 않다고 해가지고 세상 일이 다 어렵지는 않잖아요. 그죠? 우리 어려운 일들을 어떤 사람들이 쉽게 하는 것도 많이 보잖아요. 그죠? 오늘 여러분들한테 쉽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지 못할지 몰라도 조금 요령 있게 사는 방법을, 요령 있다는 게 부정적인 의미도 좀 있으니까 요령 있는 부정적인 거 말고 조금은 여러분들이 좀 요령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하고 제가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보시면 제 소개를 좀 해드려야 제 오늘 강의가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자, 여러분들 지금 표정이 어떠냐면 보통 이제 어디 강의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조용하면 어떠냐면 저놈 봐라 하면 떠들어봐라 이렇게 표정이 한 게 있거든요. 그 표정이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은 니 한번 떠들어봐라 내가 한번 잡아볼 거다 뭐 이렇게 이런 표정이면 차라리 내가 도전의식이 생기는데 너무 주눅 들어있어 표정들이. 자, 지금 다 같이 몸을 조금씩 움직여 보세요. 일부러라도 몸을 좀 움직이고 자기 생각의 근육들을 좀 풀어주셔야 돼. 안 그러면 이 강의가 내 것 같지가 않은 거야. 그죠? 자, 해봅시다. 저는 아까 그 교수님께서 예전에 제가 사실은 이 테드 강의를 제가 세 번째 오거든요. 세 번째 오는데 첫 강의 때는 한 200명이 앉아 있었어요. 큰 강의실에. 두 번째는 코로나 때 불려왔더니 코로나 때는 여기 이 강의실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한 두세 명 앉아 계시고 나머지는 화면 뒤쪽에 이제 카메라 뒤쪽에서 라이브로 이제 들으셨어요. 오늘 세 번째 오는 건데 딱 좋습니다. 이 정도. 첫 번째 강의 왔을 때 첫 번째 강의를 들었던 사람들 중에 나중에 제 정식 제자가 된 친구가 있어요. 인제대학교에서 제가 대학원 강의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친구한테 그때 네가 그거 들었을 때 뭐가 기억나니 했더니 제가 연예인 얘기한 것밖에 기억 안 난다 하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딴 얘기를 많이 해줬는데 그럼 오늘 제가 왜 연예인 얘기밖에 기억 안 나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볼게요. 밑에서부터 제 경력인데 제가 라이트하게 조금 쭉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이 학교에서 쓰는 책을 한번 써본 적이 있고요. 저는 사이더스라는 회사를 공채 1기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사이더스라는 회사가 2000년도에 생겼는데 그때 제가 공개 채용했는 공채 1기를 뽑을 때 제가 운 좋게 딱 4명 뽑는데 운 좋게 제가 몇백 대 1을 뚫고 저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어쨌든 그랬는데 운 좋게 들어갔습니다. 사이더스라는 회사 혹시 들어본 적 있는 사람? 이 나이가 이렇게 여러분들은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엔터테인먼트 회사 이런 뭐가 있어요? 엔터테인먼트 회사 아는 사람? 아는 거 아무나? SM 또? 자, 세상을 다 등지고 삽니까? 왜? 자, 저기 저 분홍색 옷 방금 밝게 웃었던 이 학생 하나는 알 거냐? SM 말고 또 뭐 있어? 뭐 있어요? JYP 또 여기 저 SM 옆에 말씀하신 옆에 하이브 오 하이브 예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쪽에 맨 앞에 앉은 마스크 쓴 죄로 보지 YG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이런 회사들이 지금 다 어떤 회사들이죠? 상장이 돼 있고 무슨 대기업화 돼 있죠. 2000년도에는 그런 게 불가능한 시절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엔터테인먼트 분야를 그렇게 만들어 보겠다고 처음으로 선언하고 처음으로 만들어진 회사가 제가 다녔던 사이더스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주먹구구식 그냥 사무실을 하나 갖고 있는 그냥 구멍가게 같은 데서 대기업화 돼가는 과정을 너무 생생하게 봤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좋은 분들을 하도 많이 만나가지고 운 좋게 재미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때 우리가 막 우리 회사에 있었던 그 배우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정우성, 전지현, 장혁, 뭐 김혜수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키웠던 신인 누가 있냐면 조인성, 황정민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신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때 우리 회사의 가수는 G.O.D가 있었고 개그맨은 유재석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송은이 뭐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 아는 사람들만 추려본 거예요. 자, 제가 그런 데서 일을 하는 게 저는 대학 전공이 공학이거든요. 산업공학이라는 과목을 했는데 학문을 했었는데 학교 다니면서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학교 다니면서 내가 하는 전공이 재미가 없으니까 애정이 안 가잖아. 근데 나는 하고 싶었던 게 제가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딴따라 짓을 오래 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딴따라. 제가 그 헤비메탈 밴드에서 기타를 한 20년 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하고 싶은 일이 그쪽 일이 아닌 거예요. 그 공학하고 이런 거
성격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제가 어느 순간에 가고 싶은 길을 그쪽으로 정했는데 운 좋게 사이더스라는 회사를 가게 됐습니다. 갔더니 나 같은 놈만 모여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영화 얘기하면서 밤을 샐 수 있고 음악 얘기하면서 밤을 샐 수 있고 막 맨날 첫날 그런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즐거운 회사 생활을 하다가 세상 일은 또 자기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변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들어가게 된 회사가 그라비티라는 회사입니다. 혹시 그라비티 많은 회사인지 아시는 분? 아, 여러분들한테는 또 라그나로크라는 게임 들어보셨어요? 라그나로크를 출시한 회사가 그라비티입니다. 저 그라비티는 현재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고요. 저 회사 주인은 우리가 혹시 여러분들 그런 거 관심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본에서 돈 제일 많고 아시아에서 빌 게이츠라고 불리는 사람 하나 있죠. 미스터 손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사람이 저 회사를 사가지고 원래 한국 회사인데 사가지고 일본의 그 아저씨가 소유권을 갖고 있습니다. 저 회사에 제가 가게 됐어요. 저 회사는 뭐 하는 회사냐? 저 당시에 온라인 게임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수출하던 회사입니다. 저는 엔터테인먼트 컨텐츠 비즈니스를 했었는데 어떤 계기로 디지털 컨텐츠 시장으로 제 업을 바꾸게 됐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다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앞에 오늘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스스로를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정의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되게 운 좋은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 앞에 앉아서 서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제가 되게 운이 좋은 거예요. 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거. 저는 제가 사회생활 한 25년 했던 것 같은데 한 25년 동안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는 기회를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우리 살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인생의 기회는 몇 번 온다? 인생의 기회는 몇 번 옵니까? 인생의 기회는 몇 번 온다고 들어봤어요? 3번 온다 그러죠. 저는 그 거짓말 같아요. 사람에 따라서 3번도 안 올 수도 있지만 30번, 100번, 300번 오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적어도 한 5, 60번 이상은 받은 것 같아요. 그 기회를. 내가 다 잡지 못한 건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하고 싶어서 오늘 찾아온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제가 엔터테인먼트 일을 하다가 디지털 엔터테인먼트인 게임을 하다가 제가 운 좋게 제가 손댄 것마다 게임들이 좀 잘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흰 옷 입은 학생 나이가 올해 어떻게 돼요? 23입니까? 이 학생보다 한 10살 남짓 많을 때쯤에 30대 초중반쯤에 생각보다 엄청난 기회를 얻습니다. 제가 했던 프로젝트가 잘 되니까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요.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돈을 한 200억 줄 테니까 나보고 회사를 차리래. 그래서 차렸어요. 30대 중반에. 그래서 제가 만든 회사가 이 회사입니다. 다나라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 회사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다나라라는 회사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이 핸드폰 결제, 요새는 핸드폰 결제 잘 안 하죠. 핸드폰 결제하는 거 할 때 다나리라는 이름 뜰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핸드폰 결제를 만든 회사고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생활 하면서 저는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부터 게임 비즈니스를 하다가 제가 잘 하다가 망해도 봤어요. 저 다나라 엔터테인먼트를 제가 성공을 못 시켰습니다. 제가 제 손으로는. 그래가지고 제가 30대 중반에 시작했던 일을 40대 초반에 실패를 해가지고 회사를 잘려도 봤어요. 회사를 잘 나가다가 잘리니까 요새 말로 멘붕 온다 아닙니까? 그죠? 멘붕이 와서 헤매기도 해봤습니다. 근데 헤매고만 있으면 안 되니까 다시 힘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기회가 생겼는데 그 이후에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인제대학교 전 디지털 항공 헬스케어학과라는 대학원에서 강의도 하고 있고요. 여기 금융연수원이라고 우리나라 은행 직원들, 1금융 은행 직원들 교육시키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도 제가 겸임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작년에 제가 사실은 불의의 일만 아니었으면 제가 이게 현자라고 바뀌어 있을 텐데 제가 작년에 좀 아팠어요. 저는 코스닥 상장 기업의 계열사 2군데를 대표이사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아파서 쓰러졌습니다. 작년에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쓰러지고 나니까 좀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현재는 학교 강의하고 여러분들 강의하면서 이 위에 있는 세 군데 회사는 제가 출근 안 하면서 월급 받은 회사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뭐 이런 게 아니라 조금은 다이나믹하죠. 그죠? 남들 그냥 뭐 대학을 졸업해서 취직을 해서 또 남 대학을 졸업해서 취직하고 살다가 창업을 해서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여러 가지 해봤잖아요. 그 과정에서 제가 경험했던 몇 가지 일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오늘 질문과 대답을 서로 좀 주고받으려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작년에 사실은 쓰러져 가지고 좀 몸이 많이 안 좋았을 때 제주도에 내려가서 한 몇 달 있었거든요. 그 회사에다가 휴가를 내고 제주도 가 있는데 참 희한하게 운명적으로 이런 책을 만났어요. 거기에 서귀포 도서관에서 책을 하나 봤는데 난 죽을 때까지 재밌게 살고 싶다. 전 사실 한 20몇 년 동안 사회생활하면서 재밌게 살고 있는다고 생각했는데 건강이란 걸 챙기지 못하는 재미를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이란 걸 챙기면서 재밌게 살고 싶어서 과감하게 작년 말에 건강을 위해서 회사를 정리하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보는 이런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리한 일은 안 하려고. 자, 그럼 오늘 진짜 주제를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20 한 몇 년들 사셨을 텐데 20 몇 년 동안 살면서 여러분들이 했던 일을 이렇게 슬라이드식으로 한번 놔본 적이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제가 이걸 하게 된 게 예전에 한 10년쯤 다 돼가는 것 같아요. 8, 9년쯤 전에 어떤 학교에서 부산의 어떤 학교였어요. 부산의 어떤 학교에서 특강을 해달라고 한번 요청을 받아서 제가 한번 갔는데 그때 제가 살아왔던 거를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니까 조금 재밌더라고요. 제가 사회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 했던 결과물입니다. 이거 뭔가요? G.O.D라고 하는 그 당시 국민그룹의 3집 앨범입니다. 제가 이때부터 참여했거든요. 이거 누구예요? 이 교수님하고 지금 조교님만 자꾸 학생들이 샤이한 게 아니라 잘 몰라서 그런 거죠. 제가 옛날 아저씨 와가지고 옛날 연예인들 드림이니까. 이건 누구죠? 이거 누군지 아시겠어요? 요즘도 활동한 사람인데? 어쩌다 사장. 차태현도 가수였었어요. 그 앨범 제가 했었습니다. 그 앨범에 참여했던 사람이 저입니다. 그 차태현도 가수를 해가지고 이때 잘했었어요. 요즘은 조금 좀 연기 많이 안 하죠. 전지현 씨가 한참 여러분들 나이만 할 때 했던 영화입니다. 10월에. 이 전도연 씨하고 설경구 씨가 나도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우리 회사 영화 중에 이거보다 유명한 영화 많아요. 타짜, 살인의 추억, 또 뭐지? 뭐 하여튼 유명한 영화 꽤 많은데 제가 이걸 들고 온 이유는 뭐냐면 저 이 두 영화에는 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찬조 출연도 아니고 이제 촬영 지원 가서 출연을 했던 재미났던 경험입니다. 실제로 우리 회사가 만든 영화 중에 그 영화 감독들이 우리 회사에서 많이 제작을 했는데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봉준호 감독은 저희가 키웠어요. 미스터 봉. 봉준호 감독은 사이더스가 키웠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첫 번째 작품이 플란다스의 겐데 그걸 저희가 제작 투자했었고 두 번째 영화가 살인의 추억이었어요. 첫 번째 영화 망가지고 나서 두 번째 영화 제작 들어가는데 고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망했는데 첫 번째 영화. 끝까지 믿고 밀어줘가지고 지금의 봉준호 감독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사람만 최동훈 감독도 유명하죠. 이번에 외계인 그 잘못 만들었지만 그 사람도 우리가 그 신인 감독 키운 겁니다. 그런 일 했었습니다. 그런 일. 이 무사라고 그 당시 정우성이 나오고 요번 주인가 다음 주인가 개봉하는 그 뭐죠? 그 서울의 봄 영화 좋아합니까들? 서울의 봄 보러 갈까요? 그 영화 감독님이 김성수 감독님인데 저 영화를 저랑 같이 했던 감독님이고 벌써 오래됐죠, 그죠, 그분이. 이 영화는 망했습니다. 돈을 너무 많이 들였는데 그분이 되게 유명한 감독님이고 능력 있는 분인데 좀 조졌죠. 아수라 만들었던 감독님이에요. 제가 아까 말했던 그라비티라는 회사에서 만들었던 제가 마케팅 총괄했던 라그나로콘 게임이고요. 그 다음 했던 요것도 잘 됐어요. 실온라인이라고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이 게임은. 제가 제 인생을 바꿔놓은 게임이 바로 이 게임입니다. 로한이라고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제가 다날 엔터테인먼트를 차려서 100억짜리 회사, 200억짜리 회사를 차려가지고 만든 게임이 이 게임이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롤하고 비슷한 게임인데
롤보다 좀 먼저 나왔습니다. 스티브 잡스 아저씨가 스마트폰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아이폰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세상이 뒤집어질 때 제가 운 좋게도 한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제일 먼저 그 아이폰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들보다 한 2년 가까이 전에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2019년 겨울에 볼 때 저는 2018년 봄에 아이폰을 써봤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세상을 뒤집을 거라는 걸 그때 이미 예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즉에 모바일 시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했어요. 제가 마지막까지 다녔던 회사가 이거 만든 회사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거? 카카오뱅크의 체크카드잖아요. 이거 우리 회사가 만들었어요. 제가 다녔던 회사 코나아이라는 회사인데 코나아이가 뭐 하는 회사냐면 여러분들이 알기로는 여러분 동백전 부산은 김해는 동백전 아니죠. 지역화폐 들어봤죠. 지역화폐. 우리나라에서 지역화폐 1등 하는 회사가 제가 다녔던 코나아이입니다. 저 정치적인 이슈 아닌데 괜히 오해로 뭐 이재명 대표하고 뭐 관계 있다고 맨날 뉴스 막 때리던 그 회사 중에 하나가 저희 회사입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그냥 우리 사업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것도 했습니다. 그 회사에서 저는 핀테크 사업하는 게 아니라 기업형 플랫폼인데 뭐 이런 것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떻게 먹고 사는지 구경하러 가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이때 미국에서 마이크로소프트 행사할 때 뭐 제가 안 되는 영어 갖고 떠들고 있는 얘기입니다. 헬스케어 사업도 했었고요. 한참 뜨거웠던 메타버스 사업도 했습니다. 이게 제가 만들어 놓고 나왔던 작년에 제가 쓰러지기 전에 만들었던 건데 이 동네에 뭔지 한번 맞춰보세요. 저 동네 어째 생겼는지. 저 지방분들 잘 모르시던데 저거 보여드리니까 어딘지. 여기 여의도입니다. 여의도. 여의도를 그대로 3D로 뽑은 겁니다. 이런 것도 했고요. 제가 저랑 디지털 항공 헬스케어 학과 쪽에서 그러니까 또는 컴퓨터공학과에서 제가 수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는 학부생들하고 수업하고 있어요. 학부생들하고 이제 다음 달이면 딱 6개월 채우는데 그 다음에 또 계속 연결할 건데 학생들 교재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만들었습니다. 이 책을 제가 예전에는 수업도 여기 와서 한 권씩 달라는 사람 드렸는데 이제 다 써버려가지고 책이 없습니다. 이제 다시 찍어야 되는데 예, 그렇고요. 제 딸이 둘이가 있는데 아까 그 노래하는 딸도 있고 그거보다 4살 어린 딸도 있어요. 제가 이제 밥을 먹다가 무한도전을 하길래 아빠가 옛날에 유재석하고 밥 먹을 때 어쩌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요즘 애들 여러분들 아버지가 내가 유재석하고 밥 먹을 때 이러면 여러분들 오 이러겠습니까? 안 그러죠, 그죠? 에이 이러잖아요, 그죠? 우리 딸도 에이 이러는 거야. 그래서 너무 기분이 확 나쁘더라고. 그래서 사진이 한 장은 있을 텐데 찾아보니까 여기 접니다, 요거. 노랑머리. 20한 몇 년 전엔 저러고 다녔죠, 그죠? 이게 TV 방송 촬영하러 이제 원주에 갔다가 찍은 건데 나머지 누구죠? G.O.D라는 그룹입니다. 여러분들 G.O.D를 하나도 모르는구나. 힘들고 지칠 때 몰라요? 몰라요 진짜? 여기 요 학생은 아는 것 같다. 대중문화를 저는 선천적으로도 좋아하지만 업이 그쪽이라 대중문화의 트렌드를 계속 따라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젊은 때는 원래 좀 대중문화에 좀 민감하죠. 자, 이제부터 진짜 배기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고요. 방금 소개시켜 드린 것처럼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재밌게 하고 돈도 벌고 나름 남들한테 손 벌리지 않아도 될 만큼은 먹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마다 위기가 있을 때도 좋은 분들 덕분에 잘 넘길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있었나 하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 나름대로 살면서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한테 오늘 제목에도 있었지만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입을 닫고 있으면 이 수업 진행 안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입을 열어주셔야 돼요. 자, 전부 다 필기고 다 내려놔도 됩니다. 쓸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제 수업에 뭐 쓸 게 뭐 있어 지금 이 얘기. 그죠? 아무런 쓸 필요가 없는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 대신에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말 중에 여러분들한테 혹시라도 자극이 되거나 담아갈 만한 얘기가 있으면 자기 걸로 만들어 가셔야 돼요. 왜?
어쩌면 이게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저하고 여러분들의 상호관계에 의해서. 자, 그냥 말 그대로입니다.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지금 말할 수 있는 사람. 나는 뭘 하고 싶다. 난 어떤 걸 하고 싶다. 또는 난 뭘 좋아한다. 나 어떤 걸 좋아한다. 또는 난 뭐가 되고 싶다. 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내일 모레 일이 됐든 1년 뒤의 일이 됐든 5년 뒤가 됐든 10년 뒤가 됐든 아니면 20년 뒤가 됐든 자기가 나는 뭐가 되고 싶어, 뭐가 하고 싶어, 뭘 좋아해가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여기 있어. 말씀. 손 본인 혼자 들었어. 여행 가이드가 되고 싶어요? 여행을 좋아하세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용기 내서 처음 말해주신 거. 이제 한 명 뚫렸으니까 또 뚫리겠지요? 저 또? 또? 군인. 지금 군대 갔다 왔어요? 그러면 군대 가서 말뚝 박을 거예요? 학군단. 그 가서 어떻게 직업군인 하실 거예요? 평생? 오케이. 감사합니다. 예, 오케이. 또? 또? 없어요? 그럼 요쯤에서 제가 살짝 끊고 계속 기다리면 여러분들도 부담스럽고 나도 불편하고 시간 막 가고 그러니까 잠시 정리해 볼게요. 저는 훌륭한 대학생은 아니었어요. 훌륭한 대학생 아니었고 특히 우리 학과 교수님 보기엔 저 문제야, 저 공부 안 한 새끼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내가 대학 시절을 살고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 때 친구들 뭐 등등 또 내 친구들 다 봤을 때 여러분 지금 1학년 손 한번 들어볼래요? 1학년 한 명도 없어요? 2학년, 2학년, 3학년, 또 4학년, 나머지 4학년이 제일 많구나. 4학년이 너무 많아서 이 말을 하면 내가 지금 하는 말을 하면 약간 좌절을 주는 건지 모르겠어요. 4학년이면 지금 올해 졸업이 되는 거니까요. 내년에 2월에 아이고 그러면 몇 달 안 남았으니까 지금 몇 달이지? 올 12, 1, 2, 3개월 남았잖아. 자, 제 생각이에요. 오늘 저는 내 생각만 하고 내 경험만 얘기할 거예요. 살아보니까 저기 교수님도 앉아 계시는데 이런 말씀 드리면 너무 죄송스러울지 제가 주제 넘게 말씀드린 건지 모르겠지만 대학은요. 특히 대한민국이 대학이라면 내가 다녀본 대학이라면 대학교를 4년이든 뭐 저 같은 경우는 휴학을 하도 많이 해가 한 8년, 9년 다녔어요. 그렇게 다니는 동안에 하나만 건져도 괜찮을 것 같아. 뭐냐? 정말 내가 뭐 하고 싶은지 그거 결정하는 것만 해도 돼요. 나머지는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내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내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안 정해지잖아요. 사회에 나와도 맨날 재미없는 일이에요. 내 기준에 내 경험 안에서 제가 나름 그래도 인맥 많다고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 많다고 유명한 사람인데 내가 아는 그 모든 사람들을 봤을 때 재미없게 사는 사람들은 지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을 들 때가 되게 많았어요. 아까 저희 딸을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저희 딸은 초등학교 때 제가 이제 음악을 했기 때문에 딸이 영향이 없지 않아 있었겠죠. 어릴 때부터 지는 노래하고 싶고 음악하고 싶대. 근데 그거를 초등학교 때 방법을 너무 하고 싶은데 방법이 따로 없으니까 혼자 유튜브를 하더라고. 유튜브를 어떻게 했냐면 그냥 지가 노래 불러서 올려요. 어느 정도로 무식하게 했냐면 다른 사람들 유튜브에 노래 올리는 사람들은 막 이 딜레이가 있고 이 리버브가 있고 그 울림이 있으니까 막 장비가 있으니까 마이크가 있으니까 그렇게 올리잖아요. 우리 딸한테는 달랑 하나 있는 게 아버지가 준 완전 저가형 스마트폰 하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울림이 나오겠습니까? 마이크도 없는데. 우리 집 목욕탕에 들어가서 이 물을 좀 이렇게 해가지고 안개를 좀 해가지고 좀 조금이라도 더 울게 하려고
화장실에 앉아서 노래를 불러서 올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조금씩 늘어가지고 어느 순간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그 중에 하나 터진 거야. 그래서 국내의 모든 기획사로부터 다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군데를 선택해서 지금 가수의 길을 가고 있고 다음 달에 첫 앨범을 위해서 뮤직비디오 찍으러 비행기 타고 어디 외국 갑니다. 오늘도 댄스 배우러 지금 가 있고 댄스 끝나면 노래 공부하고 제가 우리 딸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딸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우리 딸한테 진짜로 아빠로서 하면 안 되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너 이거 다 때려치워라는 소리를 10번도 더 했어요. 왜? 그 과정에서 애가 너무 힘들고 문제가 생긴 일이 하도 많아서. 근데 죽어도 하겠대. 그래서 난 우리 딸한테 배웠어요. 아, 진짜 좋아하는 일은 저렇게 매달릴 수 있구나. 저는 지금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또래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하고 처음에 만나게 된 계기가 제가 가르치는 강의 과목이 뭐냐면 메이킹 비즈니스라는 과목이거든요. 메이킹 비즈니스는 뭐냐면 제가 창업을 하고 회사를 운영하고 회사를 상장시키고 이런 일을 해봤기 때문에 그 과정들을 좀 구체적으로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그런 수업을 저희 학장님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만들자 해가지고 특강식으로 만들어서 하는 과목인데 거기에 신청자들만 받아서 지금 한 7, 8명이 저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처음에 전원다 니네 뭐 할래 했을 때 전원다 창업한다 그랬어요. 왜 창업하냐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요. 근데 한 3개월이 지나고 나서 다시 물었어. 창업할 거야? 그 사이에 3개월 동안 저한테 들은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창업의 과정, 창업의 의미. 절반이 창업에서 취업으로 바뀌더라고요. 지금 이제 5개월을 하고 6개월째 접어드는데 한 명 빼고 다 취업이에요. 무슨 말 하고 싶으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그거 맞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 친구들은.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내가 뭘 하고 싶어서 이걸 하는지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니까 막연한 거야. 막 성공한 사람들 스토리를 보고 나도 저기 가고 싶고 근데 그 가는 길은 나는 몰라. 그죠? 근데 그 길을 찾기 위한 제일 첫 번째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저는 이거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다르게 질문 한번 해볼까요? 자, 뭐가 되고 싶니 이러면 부담스럽잖아. 막 내가 너무 상상의 나래만 펴면 부끄럽기도 하고 이런 마음도 들잖아요. 꿈은 말할 수 있잖아. 꿈은. 자, 자신의 꿈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런 수업에서 대화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내가 이 수업에서 지금 답을 안 하면 큰일 난다는 걸 마지막에 알려줄 거예요. 자, 꿈은 뭡니까? 꿈. 내 꿈을 한번 얘기해 보겠다는 사람. 자신의 꿈을 얘기하는데 답이 안 나와요? 꿈이 아무도 없어요? 꿈이 없어? 사실은 이럴 거라고 예상하고 왔어요. 그래도 한두 명 있을 건지는 모르지. 자, 강조를 한번 시켜볼까요? 맨 옆에. 근데 옆줄에 있는 사람은 무슨 특별히 뭐 잘못을 해서 옆에 있는 건 아니죠, 그죠? 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다. 오, 좋은 의미네요. 그 뒤에 있는 사람도 한번 들어볼까요? 진지해 보이는데, 역수로. 잘 모르겠어요. 나는 꿈이 하나 있다는 사람 없습니까? 자, 그러면 이따 마지막에 또 한번 해봅시다. 오늘 이 1시간 사이에 꿈이 생길지 어떻게 알아, 그죠? 여러분, 나는 있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 신기한 일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거든요.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이 확 변해 있을 수도 있어요. 거짓말 같나? 아닙니다. 학생들한테 진짜 많이 물어보면 꿈을 얘기하라 그러면 전부 다 이 직업을 얘기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 제 대학생 때 얘기해 드릴게요. 군대를 갔는데 중대장님이 박이병, 넌 꿈이 뭐야? 이랬거든요. 저는 교수가 되고 싶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중대장님이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나이가 28밖에 안 돼. 내가 22이었고 그 사람이 딱 뭐라냐면 너는 그럼 교수 되고 나면 그 다음날 죽어버려도 돼 임마 이러더라고. 꿈과 직업은 좀 다른 거라는 걸 그때 그 28 먹은 중대장님한테 배웠어요. 아, 내가 생각이 좀 그랬나? 근데 저는 그 꿈을 그때 군대 가서 말했던 교수가 되고 싶습니다 꿈을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잊어먹은 거야. 망각을 하고 살다가 어느 날 학교에서 강의를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옛날에 교수 되고 싶다는 꿈을 꾼 적이 있었네? 이루어졌네? 물론 겸임 교수지만
내가 이루어졌네? 이야, 꿈이란 건 계속 품고 있어야겠구나 이 생각도 했어요 그때.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딴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 어딘지 아시는 분? 이 어디죠? 이 동그란 거 이게 뭐죠? 이거 보시면 이 동방명주라는 곳이죠. 이게 어디냐면 상해입니다. 상해의 제일 번화한 곳. 여기 앞에 강이 흐르고 저 페리오를 타고 왔다 갔다 건너갈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왜 보여드리냐? 저희 회사 직원들 한 40명을 데리고 워크숍을 간 적이 있었어요. 가가지고 저는 제가 짠 건 아니고 우리 그 장기자랑 이런 거 만들어주는 그 전문 또 직원이 하나 있었어요. 잘 노는 직원. 그 친구 보니까 그날에 이제 워크숍 코너 중에 막 게임하고 놀다가 중간에 좀 진지한 시간을 가지더라고. 각자가 자기의 꿈을 써서 쪽지를 내는, 그래서 나중에 나와서 설명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김태모라고 하는 하여튼 뭐 태자가 들어가는 성 이름을 가진 어떤 여직원이 있었는데 굉장히 그 4차원적이고 묘한 친구였긴 했어요. 똑똑한 우리 회사 공채 직원이었는데 그 직원이 뭐라고 써냈냐면 상해에 집을 짓는 것 이렇게 놨어요. 자기 꿈이. 이 상해에. 뭐냐? 이 사람은 자기가 대학교를 딱 들어가가지고 처음으로 상해에 여행을 갔대요. 상해를 갔더니 한국에서 겪지 못했던 너무 좋았던 추억이 생겼나 봐.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친구 여자분이에요. 상해를 전 세계에서 제일 사랑하는 도시가 된 거야, 상해가. 그래서 이 사람 꿈이 뭐가 됐냐면 상해에 나중에 가서 자기 집을 지어서 사는 것이 자기 꿈이 됐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됐냐? 그 얘기를 하고 진짜 특이하다. 상해에 집 짓는 게 꿈이구나. 그 친구가 어느 정도 웃기냐면 상해가 아무리 좋아도 이 친구는 한 해에 해외여행을 두세 번씩 가는 그런 친구였는데 휴가만 되면 해외여행을 하는데 어디로 간다? 일본도 갈 수 있고 동남아도 갈 수 있고 유럽도 가잖아요. 이 친구는 10번, 20번을 여행 가도 상해만 가요. 다른 데를 가지를 않아. 너무 확고부동하죠. 근데 그 확고부동함이 어찌 보면 좀 엉뚱스럽긴 한데 이 친구가 6개월인가 8개월 더 있다가 나한테 찾아왔어요. 대표님, 제가 왔어요. 왜? 이러니까. 저 이직을 해야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왜? 어디로 가는데? 상해에 카카오 프렌즈 직원이 티오가 나서 거기에 지원했는데 합격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상해에 가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상해로 가버린 거야. 너무 좋아해서. 자기 꿈을 위해서 가는 거죠. 참고로 이 친구는 결혼을 한 유부녀였는데 남편 한국에 두고 혼자 갔어요. 대단하죠? 4차원이라니까? 그걸 갔어요. 갔는데 한 3년쯤 지나 그때 이제 그 친구가 가고 나서 코로나가 터졌거든요. 코로나 시기에도 있었어. 버텼어. 그러다가 코로나 끝날 때쯤 돼서 한국에 왔어요. 이 친구가. 저를 만나러 왔어. 와가지고 상해에서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에피소드를 한 3시간 풀어놓고 왔어요. 지금 현재는 한국에서 지금 라인 프렌즈 회사에 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자, 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친구 나름 자기 꿈이 확실하고 꿈을 위해서 시도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눈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어떻게 들립니까? 허무맹랑하고 어처구니 없고 그렇나요? 아니면은 뭐 대단해 보이나요? 아니면 그렇지도 않고 뭐 그럭저럭한가요?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면 좀 좋은지 저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뭘 얻으러 왔는지도 잘 모르고. 근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오늘 조금은 그래도 배울 게 있어야 되니까 하나씩 얘기를 합시다. 왜 꿈이 필요하냐? 왜 꿈이 필요하고 왜 목표가 필요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 필요한지를 저 말 때문에 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략적으로 접근하자. 전략적으로 뭘 행하자. 전략적으로 행하는 게 어떤 거예요? 이 말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용되고 있는 단어를 조금 정리를 하면 해야 돼요. 전략. 영어로 쓰면 스트래티지, 이게 전략이죠. 이건 뭡니까? 이게 전술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전략과 전술이 원래 군대 용어거든요. 이 군사 용어예요, 군사 용어. 저는 이제 세대가 교련이라는 걸 배우던 세대여가지고 저걸 학문으로 배웠습니다. 자, 전략은 뭐냐 하면 최종 목표에 대한
최종 달성할 목표를 말하는 거예요. 전략은 원래는. 그리고 전술은 거기를 가기 위한 중간중간에 행동 액션 플랜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략이란 말을 액션 플랜하고 비슷하게 쓰고 있죠. 그 오용에 대한 걸 지금 막자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꿈을 꾼다는 거, 이 모든 게 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최종 목표를 하나 정해놓고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 그쪽 방향을 쳐다보잖아요. 쳐다봐야 비로소 그때부터 계획이 생기고 그때부터 움직일 거 아니야. 근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그게 안 생기고 졸업할 때가 많더라고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저도 그게 왔다 갔다 된 적도 있고. 어떤 제 아는 지인이 이거 페북에다가 이걸 올려놨던데 재미난 얘기를 하나 볼게요. 어떤 애가 뭐 강민이라는 애가 있는데 강민이가 여자친구가 사귀고 싶다 그랬더니 강민이의 동생이 초등학교 1학년이래요. 걔가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형아 내가 여자친구 사귈 수 있는 법 가르쳐 줄까? 이러면서 얘가 말을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가르쳐준 여자친구 사귀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여친으로 만들고 싶은 아이를 정한다. 두 번째, 엄청 잘해주고 예쁜 말을 많이 한다. 세 번째, 먼저 고백하거나 고백할 때까지 기다린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얘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어른이 이야 놀란 거예요. 이게 가장 전략적인 행동 양식입니다. 이거를 조금 풀이하면 어떤 거냐면요. 구체적인 목표 혹은 방향을 정하고요. 그 다음에 실천 가능한 액션 플랜을 짜는 거야. 그 다음에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트라이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몰라요. 아, 이거 뭐 아시는 내용인가요? 막 싱글싱글 웃으시네. 얘기를 할 땐 저랑 얘기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 속에는. 그죠? 이게 누군가의 뭐 말장난 같은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거, 본인들의 꿈, 이런 것들을 지금 섣불리 얘기는 못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이유가 내가 생각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 바람이 너무 내 지금 현재의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어서 만약에 내가 달성할 용기가 없어서 말하지 못한 거라면 정말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세상 그 어떤 목표도요,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하나도 비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이 말 거짓말 같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20년 뒤에 있잖아요. 오늘 내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살아보시면 분명히 내 말이 거짓말만은 아닐 거라는 걸 경험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봐야 돼요. 근데 그 열심히 사는 게 막 열심히 살면 되나? 이렇게 살면 돼요. 목표 정하고 플랜 정하고 계속 트라이하고. 초등학교 1학년도 알잖아. 자, 이런 자세가 돼 있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왜 꿈을 꾸기가 힘들고 왜 바람을 정하는 게 좀 쉽지 않느냐면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수많은 학생들이 내가 뭐가 되고 싶습니다. 또는 아까 제가 창업 취업 얘기했죠. 창업을 하고 싶습니다. 이랬단 말이죠. 근데 저랑 3개월에서 5개월 얘기하니까 다 취업으로 돌아가. 왜 그럴까? 창업의 본질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냥 창업을 하면 내가 그냥 대표이사가 되고 사업을 성공하면 막 엄청 부자가 되고 이런 것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배기를 몰라서 그래요. 진짜 배기를 알려면 진짜 배기를 경험한 사람들 얘기를 듣든지 아니면 경험해봐야 됩니다. 제가 업의 본질과 관련된 얘기를 몇 가지 해드릴게요. 누구죠, 이 사람? 너무 잘생겼나요? 옛날 배우 같나요? 모르는구나. 이렇게, 저는 좀 아실 줄 알았어요. 교수님조차도 지금 헷갈리시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이분이에요. 젊었을 때 멋있었죠? 오토바이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사고로 이 몸이 좀 다치셨다고. 이 차도 좋아하시고. 자, 이분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봤던 모습은 이 정도 모습인데, 이분이 이 정도 때, 이 정도 때 삼성그룹을 정말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드는데, 에너지를 팍, 잘 나가셨죠. 이때는 진짜 이때 이건희 회장님의
모습은 진짜 멋있었을 거라고 봐요. 제가 한 번씩 영상을 봐도. 자, 이분이 하루는 불렀어요. 누구를 불렀냐? 삼성이 갖고 있는 호텔이 하나 있죠. 신라호텔. 신라호텔 임원들을 불렀어요. 하루는. 뭐라고 했냐면, 그때가 이제 어떤 때냐면, 우리나라에는 그 서비스업이라는 개념 자체가 호텔이나 이런 것들이 막 이제 제대로 막 이제 발돋움 하려고 폼 잡을 때였어요. 호텔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신라호텔 임원들을 불러가지고 뭐라 했냐면, 오래가지고, 호텔업은 본질이 뭔 것 같아? 호텔업의 본질은 뭐야? 했더니, 그 호텔, 신라호텔의 임원들 중에 한 명이 또 나름이래.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1차 산업, 2차 산업 이런 거만 있던 시절에서 멋있게 호텔업은 서비스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건희 회장이 너 지금 직원들 데리고 일본으로 출장 갔다 와. 이렇게 보내버렸어요. 이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 아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보냈어요. 한 몇 주를 출장을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임원들한테 다시 물었어요. 호텔업은 무슨 업이야? 했더니 호텔 산업은 부동산 산업 혹은 장치 산업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사실은 지금은 이 개념을 다 알고 있어요. 호텔업은요, 서비스업이 아닙니다. 무슨 말 하고 싶으냐?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어떤 일인지 알고 뛰어 들어가야 돼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누울 자리 보고 뻗으라고. 아무것도 모르고 발 잘못 뻗으면 부딪히잖아. 그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여러분들이 꿈이 생기면 그 꿈이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일인지를 알아야 돼. 제가 그걸 잘못한 대표적인 케이스였어요. 처음에. 저는 처음에 엔터테인먼트 쪽에 관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일 하고 싶었는데 우리나라에 그런 회사가 아예 없었어요. 사이더스가 처음 생기고 내가 공채 일기였다니까. 내가 가고 싶은 회사는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내가 외국 가서 디즈니를 가면 갔을까? 근데 그럴 능력 안 되잖아. 근데 그때 그래서 저는 뭐 어디를 가고 싶었냐면 방송국에 일을 하고 싶었어요. 방송국 PD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뭐 꿈이라기보다는 직업에 대한 내 목표였어요. 근데 내가 방송국 PD는 자꾸 떨어지는데 우연히 모 방송국의 기자가 됐어요. 방송국 기자가 돼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내가 생각했던 삶이 아닌 거야. 방송국 PD와 방송국 기자가 난 도찐개찐인 줄 알았거든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데더라고. 그냥 방송국 안에 있다고 다 똑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걸 그때 알은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업이 무슨 업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회사를 가면 내가 생각하는 어떤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그런 게 아닌가. 누구죠? 장혁이죠. 제 고등학교 후배기도 합니다. 그때 그래서 좀 친했어요. 한참 같이 할 때. 장혁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법 추노 이후로 연기력도 인정받고 제법 잘 나가는 배우죠. 그죠? 그 이전에 2000년대 초반까지는 장혁은 하면 안 되는 음반을 내도 안 돼. 영화를 찍어도 안 돼. 맨날 할 때마다 실패를 했어요.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들인 돈만큼 뽑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이 장혁이라는 친구를 키운 사람이 누구냐면 정운탁이라고 이 아저씨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매니저 중에 매니지먼트의 대빵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때 이사님이셨는데 정운탁 이사님을 찾아가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장혁은 근데 이제 성 빼고 부르죠. 그때는 혁이는 그렇게 자꾸 실패를 하는데 왜 자꾸 투자해 줍니까? 왜 자꾸 투자해 줍니까? 왜 자꾸 걔한테 그렇게 투자를 해서 그렇게 자꾸 밀어줍니까? 했더니 이분이 저한테 딱 하신 말씀이 제가 잊혀지지 않아요. 뭐라냐? 혁이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왠지 해주고 싶지 않아? 딱 이런 말을 해요. 너는 안 그래? 장혁이 엄청 열정맨이거든요. TV 방송에서도 엄청 열정맨인 것처럼 나오는 게 있죠. 실생활이 그래요. 엄청 열정이 엄청난 사람이야. 이건 약간 여러분 이 본 강의하고 상관없는 얘기들을 워낙 많이 하긴 합니다만 강의하고 상관없는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연예인이란 직업 또는 엔터테이너란 직업, 아티스트란 직업은 어떤 직업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여기 요번에 오늘 보니까 뭐 이렇게 댄스 챌린지도 하고 그러던데 여기 혹시 그런 데 관심 있는 사람 있어요? 앞으로 장래 직업 중에? 내가 아티스트가 되고 싶거나 여기 저기 눈빛을 주고받는 거니까 둘 중에 한 사람은 그런 쪽에 관심 있나 보다.
혹시 있어요? 그럼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만약에 본인이 아티스트나 엔터테이너나 연예인이 되고 싶은 사람, 제가 그 업이 어떤 건지 설명드릴게요. 연예인이라는 직업은요, 영업직입니다. 영업직. 뭘 팔러 간 영업직이 아니라 나 자신을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어필하고 기억시키고 사람들이 나를 찾게 만들어야 되는 영업직이에요. 영업하고 똑같습니다. 장혁을 이때 이렇게 이쁘게 봐줬던 이유가 장혁이 그걸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건 누구죠, 이거? 누구, 몰라요? 여기 대학생 아닌가? 누구야, 이거? 원슈타인. 이 친구 혼자만 맨날 하는 것 같아. 원슈타인. 이 친구는? 다이나믹 듀오의 개코죠. 이 친구는? 넬. 김종환 씨. 이 친구 셋은 공통점이 뭐냐면 이 친구 세 명이 우리 딸하고 같이 콜라보레이션 곡을 하고 있어요. 이 우리 딸입니다.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보여드리냐. 이 친구들 세 명이요. 신인하고 절대 콜라보레이션 안 합니다. 이 친구들 세 명을 섭외를 해놓고 회사에서 보내버렸어요. 우리 딸을. 그냥 가서 만나라고. 고등학교 2학년짜리 가서 만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설득을 해야 돼. 우리 딸은 달변가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가서 뭘 했을까? 지가 하고 싶고 지가 지금까지 해온 걸 계속 어필한단 말이에요. 왜? 너무너무 하고 싶고 그걸 영업을 한단 말이에요. 업의 본질이란 게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하는 겁니다. 이 엔터테인먼트 일은. 자, 또 다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오늘 막 뒤죽박죽 섞여도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자, 열심히 하고 있나? 자, 학점이 4.0 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현재. 오, 맞네요. 오. 이분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죠? 그죠? 자, 4.0 넘으신, 아까 손 들으셨나요? 전공이 혹시 뭔지 혹시 여쭤봐도 돼요? 공공? 인지학부. 아, 그런 쪽이에요? 지금 나중에 졸업하면 어디로 가실 계획이세요? 어? 그게 지금 전공하고 상관이 있어요? 그럼 경호 쪽에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오, 그렇구나. 본인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엄청 진지하다, 근데. 나는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앞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뻣뻣하게 하지는 필요가 없고, 편하게 이제. 여기도 아까 4.0 넘는 사람이. 전공이 뭐예요? 같은 과예요? 본인도 대통령 경호할 거예요, 그래서? 어쩌고 한 소리예요. 본인은 꿈이, 장래 진로가 어떻게 되세요? 법적으로. 법원으로? 법원으로 가서 뭐 하지? 법원에도 여러 판사부터 해서요. 예? 법원 행정. 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뜻대로 잘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우리가. 이분은 누군지 아시죠? 누구죠? 나영석 PD. 이분이 지금 어느 정도의 위상인지 여러분들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모르실 거예요. 이분이 우리나라 영상 산업업계에 지금 엄청난 큰 손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까지 가기 전에 CJ의 직원으로 있을 때 했던 말인데 이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종종 틀어드리면서 같이 얘기를 하는 소재인데 한번 들어볼게요. 잠시만요. 이게 지금 소리가 너무 작다. 꼭 내용을 들어야 되는데. 잠깐만요. 여기서 아까 제가 너무 낮춰가지고. 언젠가는 이해시킬 거야 라는 생각을 하기 전에 언젠가 누군가 나를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 말. 우리가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열심히 할 거예요. 나는 그런 경우도 있죠. 누가 이렇게 막 잘 돼가지고 뭘 하는 걸 보면 내가 하면 저거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아유, 저 바보 같은 놈. 그런 생각할 때도 있잖아. 근데 그 사람 지금 하고 있고 난 그 기회를 잡지는 못했지만 저놈처럼 바보같이는 안 할 것 같고. 근데 세상을 살아보니까 물론 저의 기준입니다만 열심히 하는 거는 있잖아요. 웬만하면 누구나 다 하더라고. 오늘 여기에 본인이 저는 4.0 되지도 못하는 학점이었지만 학교에서 열심히 하는 것, 여러분들이 대학만 가면 더 열심히 살 거야 이런 생각도 하고 고등학교 때 어쩌면 대학 가서 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기는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취업이 되면 나 열심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등등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살아보면서 딱 하나 지론이 하나가 뭐 생겼냐면 열심히 하는 거는 기회를 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물론 사람 차이는 있겠죠. 근데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면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게 힘들더라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내 걸로 만드는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더라고. 그 다음은 내가 그걸 받았는데도 열심히 안 해서 실패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열심히 해서 더 크게 성공할 수도 있지만 그 이전에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잡기 전에 그 잡는 것을 갖다가 집중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만 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 기회를 어떻게 잡는 데 내가 뭘 잡을지를 정해야지 잡지. 계속해서 반복하는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뭐 하고 싶은지가 정해지면 그 열심히 할 거를 잡아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예전에 저도 바보 같은 대답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제가 팀장이었을 때 회사의 어떤 게임 회사의 팀장이었을 때 우리 이사님이 뭐 어떻게 돼가 뭐 어쩌고 이렇게 그러시길래 제가 뭐랬냐면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사님이 하신 말씀이 되게 섭섭하게 들리긴 했죠. 그 당시에. 열심히 하면 뭐해? 잘해야지. 이 말을 하더라고요. 자, 잘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살면서 배운 거 하나 알려드리고 갈게요. 이거 하나는 여러분들이 공감이 되면 해보세요. 자, 일이라는 거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네 가지 중에 하나더라고요. 내가 살아보니까. 네 가지밖에 없어, 일은. 나한테 떨어진 일은. 첫 번째, 중요도도 높고 급하기도 급한 거야. 중요하면서 급한 거. 이런 일 있죠, 여러분들한테도. 학생들한테도 있고 어른들한테도 있고 초등학생 애들한테도 있고 유치원 애들한테도 있어요. 자, 그러면 중요하지는 않지만 급한 일도 있죠. 맞아요? 우리 대답하는 연습, 초등학생 아니니까 유치원생으로 내가 볼게요, 이제 여러분들. 자, 네, 선생님 있죠, 그죠? 자, 있죠? 예, 잘합니다. 아우, 지금부터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럼 이제 뭐가 나오겠어요, 이제? 어디가 나오겠어?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자기 머릿속에 내 일 중에 그런 게 있는지 찾아봐, 빨리. 마지막은 뭐겠어요?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고. 자, 지금부터 퀴즈 합니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퀴즈.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이거 맞아요?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당연하죠? 제일 안 우선적으로 할 필요도 없을지도 모르는 일은 뭡니까? 이거죠? 제가 직원을 한 1000명 가까이 데리고 일을 해봤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뽑아본, 제가 면접관 한 1000번 했어요. 거짓말 같죠? 같이 일한 직원이 한 1000명 되는데 그게 다 제가 직접 뽑았어요. 자, 직원들을 딱 일을 시켜보면 여기서 결판 납니다. 여러분들이 취업을 할지 창업을 할지 연예인이 될지 서커스 단원이 될지 난 몰라. 근데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은 이 네 가지 일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이 두 개는 모르면 바보죠. 그죠? 이게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이게 제일 안 해도 될 거고. 어디서 헤매냐면 이거 두 개 때문에 헤맵니다. 자, 여기 1번, 요거 2번. 자, 퀴즈 냅니다. 이걸 먼저 해야 될까요? 이걸 먼저 해야 될까요? 자, 생각하세요. 딱 5초씩 생각해 보세요. 1번, 2번. 1번을 먼저 해야 될 것 같다. 2번을 먼저 해야 될 것 같다. 자, 이제 거수합니다. 1번, 손.
1번을 먼저 해야 될 것 같다. 눈치 보지 말고 방금 한 명 들었잖아. 1번을 먼저 해야 되겠다. 자, 2번을 먼저 해야 될 것 같다. 오, 이 어쩌다가 이래 됐지? 자, 제가 사실 여러분들한테 트릭을 쓴 거예요. 먼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때 중요한 거는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지 방법을 제가 알고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문제는 뭐냐? 얘가 제일 문제입니다. 자, 얘가 문제인데 뭐냐면 중요하진 않은데 급하죠. 우선순위로 보면 당연히 이걸 먼저 해야 되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들 이걸 합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거를 놓치게 돼요. 얘 때문에.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 일 있죠? 학교 갈 때, 땡길 때 공부할 때 생각해봐요. 이 과목 떼야 되고 저 과목 떼야 되는데 막 헤매잖아.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정의된 일을 내가 진짜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를 빨리 판단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판단하는 거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잘 이해 안 되는 사람 있어요? 경험이 없으면. 자, 보세요. 중요하진 않은데 급한 일이야. 이건 빨리 안 처리하면 일이 성사가 안 돼. 근데 중요도가 떨어져. 중요도가 떨어진다는 건 뭐냐면 어쩌면 안 하고 버려도 되는 일일 가능성이 있죠. 그죠? 그때 이 일을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붙잡고 있는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삶에. 이걸 과감하게 버리고 이거 두 개만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안 하냐? 이 일인지 저 일인지 구분도 안 되거든. 왜? 내가 정확한 목표나 계획이 안 서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찝쩍거려보고 저쪽도 찝쩍거려본단 말이에요. 회사 일하면 안 그럴 것 같죠? 회사 직원들은 월급 받으면 안 그럴 것 같죠? 엄청 저럽니다. 그래서 난 억수로 맞습니다. 자, 저 같은 사람한테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업무에 갖다 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하고 싶은 말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뭘 하고 싶고 인생의 목표가 뭔지, 인생의 꿈이 뭔지 등등등의 여러분들의 가고자 하는 길을 정하는 데 여러분들한테 자꾸 주장을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일을 잘 정의하고 이게 여러분들한테 뭔지 정하고 늦게 해도 되지만 꼭 해야 될 일들을 찾아보란 말이죠. 다 돼갑니다. 지금 시간이 1시간 넘었나요? 아, 그렇습니까? 지금 계속 하겠습니다. 자, 영어 요새도 토익으로 합니까? 교수님? 학생들 영어 능력을 토익으로 하나요? 토익 점수로 갖고 요즘도 토익인가요? 자, 나는 영어 잘한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어요? 인제대학교가 영어를 잘하면 안 됩니까? 자, 영어가 중요한가요? 영어가 중요한가요, 여러분들한테? 그죠? 영어 중요하죠? 자, 영어는 그러면은 이렇게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영어를 할 줄 알면 사회에 나가서 영어를 얼만큼 쓸 것 같아요? 내가 회사의 해외 사업팀이다. 그럼 영어 쓸 일이 많죠? 그럼 영어만 잘하면 되나? 영어를 우리가 흔히 회사에서 쓰는 표현을 그대로 제가 빌어서 한마디 먼저 하고 갈게요. 언어는 수단일 뿐입니다. 언어는 수단입니다. 언어는 수단. 여러분들한테 더 중요한 수단인 언어는 뭐죠? 한국어예요, 한국어. 제가 왜 그렇게 말하는지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얼마 전에 제가 페북에서 또 이걸 본 건데. 자, 이거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이거 혹시 보셨어요? 이거 꽤 유명해졌죠, 최근에. 이거 정답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댓글에 설왕설래가 되게 많던데 저는 이거 정확하게 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준이는 오전에 6분의 3시간, 오후에 1시간 동안 책을 읽었으면 총 몇 시간 몇 분 읽었는지 물어보죠. 그죠? 어떤 학생이 이 3학년짜리 초등학교 3학년 문제입니다. 1시간 30분 썼더니 선생님이 쫙 그었어요. 정답 몇 시간입니까? 정답이 7시간이래요. 근데 7시간 아닙니다. 1시간 30분이 맞습니다. 왜 1시간 30분이 맞는지 설명하실 수 있는 분. 자, 아까 방금 손 들었죠? 오전이면은 7시간. 지금 경상도 사람이라 애와 의가 발음이 약간 나 분명히 오전 의면 그죠?
정답은 그거예요. 제가 왜 이 우스갯소리 같은 이걸 들고 왔냐.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꿈을 이루기 위한 거든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조금은 더 요령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서 하나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이 카톡이나 이런 걸 워낙 많이 써가지고 맞춤법 대충 쓰죠. 그 습관이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회사 계약서 쓰는데 그대로 써요. 여러분들이 맞춤법, 대한민국 언어가 전 세계 제로래요. 특히 띄어쓰기가. 띄어쓰기 100% 완벽하게 하는 문제. 우리 국어 무슨 퀴즈, 한국어 퀴즈 할 때 맨 마지막에 내는 게 뭡니까? 띄어쓰기 맞추게 하죠. 그만큼 띄어쓰기는 진짜 어려운 범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은 있잖아. 뭐 예를 들면 의존 명사는 앞뒤로 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단위는 한 칸 띈다 뭐 이런 거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영어 잘하냐 못하냐 물어보려고 한 게 아니라 이 말 하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평소 생활 습관을 안 그러고 있었어도 한번 바꿔보세요. 카톡을 하나 쓰든 이메일 하나 쓰든 여러분이 쓰는 모든 문자를 맞춤법을 기본기는 딱딱딱딱 맞춰서 한번 바꿔서 써보세요.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서 쌓이잖아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공식적인 생활, 공식적인 어떤 직업 생활할 때는 너무너무 나중에 효용이 있을 겁니다. 그게 스트레스 받으라는 소리까지는 아니고 요거 하나를 꼭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 오늘 아무도 말 안 하잖아. 나 혼자 떠들고 있잖아요. 그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 왔는데 근데 여러분들한테 말 시키면 말 생각보다 잘 못해요. 왜 못하냐? 평소에 말하는 연습이 안 돼 있거든.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든 간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제일 많은 일이 뭘 것 같습니까? 직업을 가졌어요. 회사를 다녀요. 가장 안 할 것 같은 직업 한 말 해볼까요? 공대 프로그램 관련된 과 있는 사람 여기. 무슨 과예요? 당신네 과에서 수업하는데 메이킹 비즈니스 수업 들어본 적 없죠? 몰라서 안 온 중에 하나가 있죠. 몇 학년이죠? 4학년. 4학년이면 고은이도 알겠네? 모르나요? 모르면 할 수 없고. 자, 프로그램 한단 말이죠. 직업 프로그래머로 갈까요? 저는 임용고시 컴퓨터공학과가 임용고시로 또. 만약에 프로그래머가 돼서 직장을 가면 프로그래머들은 주로 코딩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말할 일이 있을까 없을까? 그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많고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프로그래머의 말은요. 기획자와 프로그램 간의 대화는 프로그래머들과의 대화는 개발 결과물의 모든 중요한 핵심을 다 거기서 결정나기 때문에 정확한 의사소통과 또 설득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학생들하고 수업도 해보고 학생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말하는 연습이 잘 안 돼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정확하게 전달 못해. 자기가 하고 싶은 주장을 해서 설득을 못 시켜. 제가 그래서 연습하는 방법 하나, 아까 제가 맞춤법 얘기된 것처럼 연습하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영화 좋아합니까? 영화 좋아하나요? 영화 좋아합니까? 음악들도 좋아하고 책도 많이 읽어요? 책에서 확 무너지죠, 그죠? 자, 책을 읽고는 좀 힘드니까, 잘 안 읽으니까 영화로 합시다. 영화를 한 편 보잖아요. 그 영화를 안 본 친구를 찾아요. 이 농담 아닙니다. 그 안 본 친구들한테 영화를 설명을 해줘요. 계속. 어떤 스토리를 봤어. 어떤 드라마를 봤어. 또는 어떤 멋있는 가수가 나온 걸 봤어. 그냥 떠벌리는 얘기 말고요. 어떤 소재에 대해서 친구한테 설명을 해주는 연습을 자꾸 해보세요. 제 친구 중에 영화 한 편을 보면 너무너무 재밌게 얘기해 준 친구 하나 있었어요. 옛날에. 걔 얘기 듣는 게 영화 보는 것보다 더 재밌어.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것, 내가 가진 것, 내가 경험한 거를 사람들한테 설명하는 연습이 의외로 내가 말하는 법에 대해서 이게 기승전결을 맞춰서 얘기할 수 있는 그 연습의 장이 됩니다. 이걸 계속 반복하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를 가잖아요. 회사 가면 저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 앞에 놓고 투자 설명을 해요. 똑같습니다. 영화 설명하듯이 하는 거예요. 이런 게 궁금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풀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과가 이렇게 떨어집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저는
제가 전업이 대학 교수가 아니라서 이렇게 부담 없이 얘기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나라 전체의 대학생들 다 보진 않았지만 내가 인제대학에서 학생들 꽤 많이 수백 명을 만나면서 경험한 걸 보면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말하고 싶어하는 뭐가 되고 싶은지에 대한 것과 말하는 연습이 되게 안 돼 있다는 걸 정말 뼈저리게 느껴요. 근데 그게 돼서 나가잖아? 그게 준비가 돼서 사회에 나가잖아요? 엄청 유리해요. 다른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걸 얘기하지 못해가지고 기회를 못 잡고 있을 때 내 입 몇 마디를 가지고 내가 그걸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저랑 수업하는 친구들은 길게 얘기를 들어서 그 스토리를 아는데 제가 간단하게 그냥 하나 얘기하면 제가 처음 직장에 들어갔던 사이더스에서 신입사원 중에 처음으로 아시아 투어를 제가 먼저 갔다 왔어요. 임원을 모시고 수행원으로. 그래서 저는 엄청난 기회와 경험을 얻었는데 그게 제가 하고 싶은 걸 설명하고 제가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말하는 과정에서 그 후기에 선택된 거예요. 그걸 필요로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연습을 학점하고 상관없지만 해야 된다는 거지. 거의 끄트머리까지 온 것 같은데요. 이제 얘기를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사회에 나가게 되면 이런 일이 거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떤 일이 있냐면 누군가를 믿어야 되는데 내가 믿는 연습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믿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더라고요. 트레이닝이 돼 있어야 돼. 최강야구 좋아합니까? 학생 좋아하는 것 같다, 그지? 누가 봐도 좋아할 것처럼 생겼는데, 좋아해요? 전공이 뭐예요? 건축학과 어울린다. 최강야구 직관 본 적 있어요? 내가 지난주에, 얼마 전에 고척에서 하는 저거를 김성근 감독님 지인으로 해가지고 제가 지인 찬스로 갔다 왔어요. 감독님한테 표 받아가지고. 인맥 있죠, 그죠? 그래서 갔는데, 저는 이 프로를 사실은 그 전에 몰랐어요. 제가 이 프로를 언제 알았냐? 올 여름에 알았어요, 이 프로를. 이 프로를 그냥 지나가면서 이런 게 있는가 정도는 알았는데 재밌어 하지 않았다가 올 한 봄에서 여름 넘어가는데 우연히 한 편을 올바로 딱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그 스토리들이 너무 나한테 찡하게 오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 중에서 오늘 얘기하고 싶은 사람 이 사람입니다. 정용검 캐스터죠. 이 사람 원래 최강야구 캐스터가 아니고 뭐였습니까? MBC 스포츠 플러스의 직원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최강야구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회사에 사표를 썼어요. 최강야구는 시즌 1에서 승률 7할을 못하면 폐지가 되는 프로였어요. 이거 모릅니까? 이 스토리? 그죠? 이 프로는 언제라도 시한부로 폐지가 될 수 있는 프로를 전제하고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운 좋게 이제 시즌 3까지 가게 되는데 이 사람이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어요. 저거 프로 캐스터 하면 하려고. 왜? 누구 때문에? 장시현 PD라는 분이 이 사람이 제가 되게 요즘에 핫하게 보는 PD입니다. 이분이 되게 능력 있는 PD인데 이분이 와서 이 사람한테 딱 말했는데 말 한마디 듣고 딱 그만뒀어요. 쉬울 것 같습니까? 안 쉬울 것 같습니까? 이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직장인들한테 회사에 사표 빡 쓰고 프리랜서로 나와서 산다. 엄청나게 힘든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선택했어요. 자, 제가 이거하고 상대적으로 비교되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저랑 공부했던 수업했던 그 제자 중에 아픈 손가락이 딱 하나 있습니다. 아픈 손가락이. 그 친구가 하여튼 뭐 어떻게 대학원을 졸업하고 사회 진출하는 과정에서 조금 욕심을 내고 이래가지고 잘 안 풀렸어요. 나랑 수업한 친구들은 어떻게든지 좀 사회생활 잘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가지고 그 친구를 몇 번에 만나기도 하고 했어요. 서울에서도. 걔가 서울에 올라와 있으면 내가 만나고 이랬는데 그러다가 이 친구가 직장을 구해야겠다고 생각했나 봐. 그래서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 교수님, 뭐 좀 제가 참고로 그 친구는 그 서비스 기획자가 꿈이었거든요. 그 기획자가 되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를 어떤 회사에 소프트웨어 개발하는데 기획자로 넣어줄 수 있는 기회를 쭉 보다가 제가 친한 선배, 그러니까 내가 형 동생 하는 그 형님이 꽤 괜찮은 사업체를 갖고 계셔가지고 거기에 기획자를 뽑는다고 해가지고 이 친구는 경력도 하나 없는데 보냈어요.
사실 낙하산인 거죠. 낙하산으로 보내기로 하면서 제가 그 친구한테 뭐라고 했냐면 대표이사한테 직접 얘기를 다 했으니까 니는 그냥 그 사람이 전화 오면 전화 받고 그분이 하자는 대로 다 그냥 따라만 가라. 아무것도 네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내 믿고 나 믿고 그냥 가라. 가서 나중에 아니면 그만두면 되잖아. 그죠? 그렇게 하라 했는데 이 친구가 이 친구에 대한 연락처를 주고 그 선배 대표이사가 전화를 했는데 전화 통화 끝나고 나서 그 형님이라는 대표이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형님, 저한테 형님이 이 친구가 조금 그런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왜? 뭐 때문에 그러냐면 전화를 했더니 그 회사에 대한 소개서와 앞으로 사업 비전에 대해서 거꾸로 뭐 이렇게 문서로 좀 달라고 그랬나 봐. 이 취업을 하려고 한 친구가 그 회사 대표한테. 그럴 수도 있죠. 회사 내용도 모르고 내가 그냥 연락 올 거니까 믿고 그냥 가라 이랬는데 그 말이 이제 그렇게 하기엔 너무 자기가 어떤 회사에 간지도 모르고 가면 안 되잖아요. 내가 무슨 어디 낚싯배를 원양어선을 태울 수도 있잖아. 그죠?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 친구에 맞춰가지고 그 회사에서 해줬어요. 해줬는데 참 불행하게도 내가 원래 이 친구를 낙하산을 꽂으려고 할 때는 그 자리에 다른 추천이 없었는데 그 회사에 다른 이사의 추천이 있는 친구 하나 더 있었던가. 어떤 여직원으로. 결과적으로 안 됐어요. 안 돼가지고 이 친구가 그 기회를 놓쳤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다 보면 어떤 때는 너무 계산하지 말고 그냥 믿고 가야 될 때가 가끔씩 생겨요.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되게 적나라한 얘기는 못 해드려서 이런 스토리를 얘기했는데 정용검 씨가 장시원 PD의 말을 믿고 가가지고 지금 성공의 길로 가고 있는데 이런 일이 여러분들한테도 와요. 누가 여러분들한테 나 믿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 했을 때 이것 개고 저것 재고 해가지고 오히려 그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때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되지만 어떤 때는 정말로 믿고 가야 될 때도 생겨요. 그때를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셔야 돼요. 거꾸로 믿지 말아야 되는 거 뭐냐? 여러분들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 믿지 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하고 제일 가까울 때, 제일 좋을 때, 별 얘기 다 하죠. 나중에 부메랑 돼서 돌아오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건 조심하셔야 돼요. 자, 지금까지 쭉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꿈이 있냐 뭐 이것만 갖고 한 시간 내내 떠들 수도 없어서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처음 이 테드 강의로 왔을 때 학생들의 꽤 많은 수가 걱정 근심이 많더라고요. 걱정 근심이 많다고 자기들이 얘기했어요. 그때만 해도 이거보다는 되게 대답을 잘했어. 근데 막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걱정 근심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노래를 빗대면서 걱정할 필요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들 10년 뒤에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 해보죠. 한 번씩. 내가 졸업을 했는데 취업이 안 됐다. 내가 원하는 직장에 못 들어갔다. 그럼 어떡하지? 지금 마스크 쓴 분 그런 걱정해요 안 해요? 하죠. 내가 최면을 줄게 그냥. 절대 그럴 일 없다니까. 왜? 반드시 기회는요 옵니다. 그리고 반드시 됩니다. 근데 그걸 하려면 내가 뭐 하고 싶은지를 먼저 정해야 돼요. 제가 처음 인재 테드 강의를 하러 왔을 때 첫 수업 때 저한테 제가 수업 끝나자마자 제 명함을 받아간 사람이 학생이 있었는데 막 여러 명 받아갔는데 그중에 내가 인재대 캠퍼스를 미처 떠나기 전에 이 문자가 왔어요. 여러분이 한번 직접 보이나요 이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 학생이 대구에서 인제대까지 공부하러 와서 그때까지 뭘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4학년이에요. 이러고 나서 나하고 연락이 또 되진 않았어요. 연락 안 됐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두 번째 수업하러 왔을 때도 어떤 학생이 저한테 책을 꼭 받고 싶다고 그 책을 하나 보내줬더니 그 책에 대한 리뷰를 막 엄청 꼼꼼하게 해가지고 보냈어요. 자기가 꼭 성공할 거래요. 자,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면 성공적이고 어떤 삶을 살면 뭐 좀 덜 성공적인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성공이라는 게 돈을 많이 버는 게 성공인 건지 아니면 뭐 직급이 많이 올라가는 게 성공인지 뭐 아니면 사업을 해가지고 사업이 성공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저도 잘 모르니까 아직까지 저도 젊잖아요 보기에도 그죠? 몇 살로 보입니까? 아무 답하지 마세요. 자, 근데 저는 딱 하나 확실하게 저는 성공적으로 성공이라기보다는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저는 되게 즐겁게 일을 했습니다. 그 즐겁게 일한 이유가 딱 하나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했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했고 내가 그렇다고 조금 안 좋아한다고 막 그만두고 이러진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큰 틀에서 좋아하는 일이지 하루하루 일어나는 사사로운 일들은 안 좋아하는 일도 많죠. 힘든 일도 많고. 근데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그리고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내가 사이더스에 공채 1기로 들어간 게 되게 신기했던 게 저도 그 순간에 그 상황에 그 당시에 4명을 뽑았더라고요. 나중에 들어가 보니까 4명 뽑는데 내가 들어왔어. 엄청 많이 왔었는데 그때 나는 느꼈어요. 내가 진짜 하고 싶어 했더니 뭐가 마술이 일어났나 보다. 내가 학생들한테 공부를 가르치는 대학 교수 일을 하고 싶은 게 진짜로 20대 때는 진짜 진심이었거든요. 어느 날 눈 떠보니까 하고 있더라고.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일을 겪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잔소리 하나만 딱 하고 끝낼게요. 최근에 이게 이제 이슈가 됐죠. 얼마 전에 제가 수업을 하러 한 달 전인가? 그때 중간고사 기간이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뭐 양심을 팔고 컨닝을 하겠습니까? 뭐 이런 막 그게 막 붙어 있어요. 그게 몇몇 건물에만 붙어 있나요? 전체적으로 다 붙어 있나요? 막 붙어 있어요. 막 대학생들한테 컨닝하지 말라고 막 붙어 있어. 그리고 이런 일이 있어요. 예전에 처음 이제 이런 우려를 할 때만 해도 이게 진짜 상상에 저거고 그냥 이런 일이 그냥 우스갯소리로 끝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대학생들의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전화를 해서 학생들의 뭐 관련된 행정 업무를 막 이렇게 물어보고 막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살이 넘으면 이 삶의 어떤 영역에서 모르겠지만 정신적으로나 어떤 자기 생활에 있어서는 좀 독립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왜 필요하냐면 내가 오늘 했던 그 말 때문에 부모님이 원하는 일 말고 내가 원하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꼭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거 보신 적 있어요? 여기 몇몇 분은 보셨을 건데 한번 봅시다. 저는 이 뜻이 아름이란 뜻이 너무 그랬었거든. 무지개. 쉬워. 아래서 깨고 나온 단편한 모습? 본질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내가 어떤 모습일 때 아름다워? 지금 이거 이렇게 쉬울 거라고? 15세기 속보 상전에 나오는 아름답다는 아름답다에서 아름은 나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다는 나답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나다울 때 가장 아름답다라는 의미를 쓴다. 그래서 내 가치관이 부합된다는 건 내 마음에 든다. 이 내 마음에 드는 것은 마음에 들다 더욱 좋다. 이런 식으로 변천이 돼서 아름답다라는 뜻을 썼다고 합니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러네요. 아름답다라는 뜻은 나답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나다운 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말을 하는 걸 저도 이걸 보고서 약간 한 방 맞은 기분이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말을 해주고 싶어서 한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절대로 제가 아까 절대로 걱정할 필요 없다는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나중에 내기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절대로 무능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인제대까지 왔잖아. 인제대가 나는 그렇게 인제대 학생들이 떨어진다고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왜냐하면 여러분들 선배들 내가 많이 같이 취직도 시켜보고 했는데 원망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일 잘하는 친구 보내줘서 고맙다는 소리 많이 들었고. 자, 무슨 말 하고 싶으냐. 목표만 정하세요. 그 목표가 나로부터 나와야 돼.
내 속에서 나온 목표를 정하고 내 속에서 나온 목표를 향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단계별로 계획을 잡아요. 졸업할 때까지 안 이루어지면 졸업하고 나서 가면 되지. 무슨 상관이야? 졸업을 한 뒤에 1년 전도 백수로 산다? 비참할 것 같아요? 비참할 것 같으면 그 비참하지 않으려고 하는 멘탈도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여러분들이 저는 다 졸업하자마자 다 직장인이 되고 다 원하는 길로 가서 친구들한테 그럴싸하게 해가지고 밥 사고 할 거라는 보장 있나? 없죠. 하지만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도 그럴 거라는 절대 안 그래요. 중간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1년 지나고 취업한 거예요. 저도 백수를 1년을 살아서 졸업하고. 근데 그때 내가 나 스스로를 바라보고 내가 단단해져야 돼요. 그러려면 지금부터도 나를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자기 바람이나 자기 직업관이나 자기 진로나 자기 꿈을 명확하게 지금 저는 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뭘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걸 별도로 생각하지 않아서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부터 별도로 생각하시고 이거를 위해서 내가 뭘 할 것인지 그리고 이게 진짜 내가 내 마음에서 나오는 목소리에서 들리는 소리가 맞는가 확인해 보세요. 부모님한테 의논하지 마. 20살 넘어가서 부모님한테 엄마 나 뭐 할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리딩하고 가는 세상이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중간에 있는 얘기는 사실 꿈인 거고요. 다 그냥 장식해 놓은 거고 딱 한마디만 하고 싶었어요. 진짜로 대학 졸업하기 전에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내가 뭘 하겠다는 계획이든지 내 꿈이 뭐라든지 내 직업 안 되면 직업관이라도 아니면 뭐라도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내가 뭐가 되고 싶은지 그에 대해서 결론을 만들어. 그 결론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남의 삶을 사는 거죠. 내 거가 아닌데. 맞는 것 같아요? 그 얘기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얘기는 이게 다고요. 여러분들이 저하고 인연이 돼서 언제 또 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잘 지내고 잘 진로를 맞춰서 잘 가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는 끝내지만 질문은 받을 거니까 자 질문을 할 게 없어 보여도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질문 없으면 이만 끝내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저는. 예. 아이고, 박수 치나요? 예, 박수 한번 칩시다. 질문 받으라고 했으니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아무거나 물어보세요. 뭐 연예인 관련된 얘기를 해도 되고 이렇게 질문이 없을까? 항상 마이크를 주셔야 되는구나. 예. 그 일 중에서 네. 좋아하는데 잘하지 못하는 게 있고 잘하는데 좋아하지 않는 게 음. 있는데 어떤 거 생각하세요? 본인이 어떤 성향이세요? 좀 깡이 있어요? 좀 이렇게 뭘 할 때 막 진짜 도전하기는 좋아하는데 예. 실패하기는 싫어요. 실패하긴 싫어요? 실패할 용기가 없으면 잘하는 쪽으로 하는 게 낫고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고 잘하는 거 이거죠. 제가 제 생각입니다. 제가 제 자식이라고 저도 여러분들보다 몇 살 차이 안 난 딸이 있으니까 도전 의식이 있고 내가 실패해도 버틸 정도의 멘탈이 있으면 조금 못해도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 계속하면 되는데 내가 스스로 판단할 때 내가 약하다. 나는 그거 못 견딜 사람일 것 같다. 그러면 차라리 잘하는 일을 하는 게 낫죠. 나는 그렇게 명쾌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인생은 알 수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게 악기 다뤄본 적 있어요? 악기 다루는 줄 아세요? 뭐 악기 다룹니까? 피아노 어느 정도 치세요? 10년 치면서 10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만큼 본인 실력이 되는지 10년 친 만큼 돼요? 피아노를 열심히 할 때 본인이 제일 열심히 하던 시절에 어느 정도 쳤어요? 피아노를. 아니 그러니까 연습량을 하루에 7시간? 그걸 매일매일 쳤어요? 어느 정도에 한 번씩 쳤어요? 입시를 했구나. 음대 다니세요? 저는 악기를 기타를 칩니다. 기타를 좀 한때는 되게 잘 쳤어요. 그때 하루 15시간씩 매일 쳤어요. 그 정도 깡이 나올 수 있다.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건데 잘 못해서 해보겠다. 최소 하루 10시간을 반복한다.
제가 한 말은 아니고 박진영 씨가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 똑같은 일을 매일 반복하면 지겨워 안 지겨워? 지겨워요. 그걸 하는 놈이 성공한다 그래요. 100번 지당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본인이 그게 안 되는 사람이라고 판단되면 내가 나를 스스로 이해하고 벗어나는 것도 내 정신건강에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안 되는 거 붙잡고 있다 힘들면 안 되잖아. 근데 그 본인이 좋아한다고 한 게 어느 정도 좋아하는지에 따라서 다른데 포기하고 나면 나머지 삶이 불행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좋아하면 하셔야지. 그게 아니면 사실은 좋아하는 거라고 할 수 없어요. 그게 아니면. 저도 제가 97년도에 제가 대학교 자퇴하고 음악 하려고 했었어요. 너무 좋아해가지고. 어떤 사건으로 못하게, 그냥 대학을 졸업하게 됐지만, 좋아하는 거는 그 정도는 좋아해야 돼. 다그만도 그거 하나만 해도 행복할 것 같은 거. 그게 좋아하는 건데, 그게 본인한테 지금 있으면 다 포기하고 그거 하세요. 나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 또 다른 질문 있나요? 제가 좀 막말이 약간 섞이면 이해하세요. 뭐 중간에 약간 막말은 아니었죠, 그죠? 또 다른 예.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는데 그 하고 싶은 일이 만약에 돈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 진짜 현실적인 좋은 얘기였습니다, 진짜. 하고 싶은데 돈이 안 돼. 혹시 하고 싶은 일이 어떤 건지 저한테 말씀 공개적으로 하실 수 있나요? 불법적인 건 아니죠. 제가 제 경험을 하나만 얘기해 드리면요. 제가 방송 아카데미를, MBC 방송 아카데미를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연출 공부를 하고, 그 직후에 제가 뭘 했냐면, 지금은 워낙 자리 잡았지만, 부산국제영화제 4회 때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그 인터넷 방송이라는 게 생겼어요. 제가 거기 그 인터넷 방송국 제작 팀장을 했었어요, 잠시. 근데 인터넷 방송국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제작비를 내 돈을 들여서, 제작팀장이 내 돈을 들여서 내가 제작을 하고, 내가 그렇게 했어요. 내가 과외를 해서 알바를 해가지고 번 돈으로 제작비를 내서 제작을 해서 막 미래가 안 보이는 거죠. 그때 제가 제 입에서 뭐라고 했냐면, 한 달에 한 70만 원 정도만 수입이 되면 나 이 일만 해도 정말 재밌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현실을 못 버텨가지고 그걸 포기하고 다른 일을 하게 됐거든요. 뭐 크게 돈 되는 일은 아니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 만난 게 사실은 사이더스로 입사를 한 건데, 돈이 안 되는 일에 내가 너무 하고 싶은 일이 있어. 제가 아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 황정민 씨 얘기를 한번 해드리면, 황정민 씨가 우리가 처음 데리고 왔을 때 폐인 같았어요. 나는 진짜 이 사람 연기자라고 하는데 연기를 엄청 잘한대. 황정민 알죠, 지금은? 지금의 모습은 완전 다른 사람입니다. 영화도 그런 영화를 찍었고, 그 당시에. 근데 이 사람들이, 황정민 씨도 그렇고, 송강호 씨도 그렇고, 정말 돈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그 당시 치면. 대신에 생활은 해야 되니까 뭔가를 했잖아요. 만약에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제가 사실은 지금 질문하신 거하고 똑같지는 않은데, 제가 지금 이상한 생각이 또 좀 들어가 요즘에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게, 지금 당장 돈이 안 되는 일인데 내가 해볼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게 있는데, 내가 생각할 때 죽을 때까지 잘하고 내가 엄청 잘해도, 또는 내가 그 일에서 뭔가 결판을 내도 돈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제 볼 줄 안다고 가정하고, 이걸 산업으로 볼 줄 안다고 가정하고, 내가 정말 잘하고 거기서 두각을 나타내도 이건 돈이 될 수 없는 일이면 그건 가치가 없는 일이에요. 제가 판단할 때. 근데 그 분야에서 내가 뭔가 정점을 찍었을 때 그게 큰 돈인지 작은 돈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가치가 생성될 수 있는 일이라면, 나는 그러지 못했고요. 내 자식한테는 하라고 할 것 같아요. 내가 먹여 살릴 테니까. 그게 정말로, 다시 적절히도 얘기했지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면, 부모가 막 두드려 패면서 그만해! 이렇게 했는데도, 그것만은 나는 뭐 포기 못해! 이렇게 할 정도가 되면, 그러면 해야 돼요. 했을 때 가능성도 있을 거고. 근데 지금 질문을 받아서 내가 두 분이 질문이 비슷한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너무너무 하고 싶어 하는 표현을 하고,
그래서 정말 진짜 저놈이 정말 저거 하나로 뽕을 뽑을래나 보다 하고 시켰는데 그 다음에 열심히 안 해. 그 다음에 생각보다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내가 허락을 받는 데까지 또는 인정을 그 길을 가는 거 인정까지는 미친 듯이 도전을 하고 가는데 정작 그 길에 돌아서 가지고 그다지 생각보다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내가 내 스스로를 생각할 때 그런 캐릭터가 혹시 있으면 조심하셔야 돼. 이건 내가 착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아무리 100번 생각해도 나는 진짜 저거만 시켜주면 밥 안 먹어도 좋고 정말 저거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일이 있다면 그거 해야지. 그러고 지금까지는 돈이 안 됐어도 나중에 돈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연예인들 돈 이렇게 많이 번 거 별로 오래 안 됐어요. BTS 지금 자기네들 이만큼 될 줄 알고 시작했을까? 내가 연예계만 들은 게 아니에요. 게임 만드는 사람들, 무슨 사업하는 사람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사업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요. 자기 집 잡히고 뭐 다 잡히고 해가지고 마지막 끝까지 갔다가 살아가지고 돌아온 사람 많습니다. 근데 그거 안 하면 죽는 사람들이야. 제 얘기가 아닌 누군가의 얘기를 인용해서 말을 하면 내 삶이 이거 하나로만 꽈득 채워줘도 나는 오케이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인 거예요. 이 얘기를 했더니 다 창업에서 취업으로 다 바뀌었어요. 나는 때가 되면 여행도 좀 가야 되고 나 연애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나 여자한테 관심도 많고 나 남자한테도 관심도 많고 술도 좀 마셔야 될 것 같고 담배도 피워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말하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인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아닐 수도 있어요. 하고 싶어서 죽는 사람들이 끝판왕을 여러 번 봤잖아. 그런 사람들은 다 포기하고도 이거 해요. 내가 그런 게 있는 사람, 내가 지금 조금 그 말에 덧붙이면 지금은 나는 그런 게 없어요.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어요. 현실적이기도 하고 자식들을 키워야 돼. 근데 나도 20대 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게 하나라도 있는 사람이 있으면 진짜 부러운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나는 그 에너지를 다 고갈시켜 버렸거든,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게 있으면 내가 그런 게 있는 사람이라는 게 인지가 되고 그게 확실하게 딱 와닿으면 가보세요. 안 죽어요. 내가 이렇게 편하게 말할게. 여러분들 안 굶어 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를 하든지 간에 뭐 하나만 잘하잖아요. 요즘에는. 뭐 뭔지 모르겠지만 약간 예술적으로도 보이는데 이거 하나 또 하나 팁을 하나. 만약에 내가 하고자 하는 게 큰 물에서 놀아야 되는 분야야. 뭐 예능이든 또는 산업적으로도 부산에는 열악한 게 많잖아요. 프로그램하고 이렇게 한 사람들 있죠. 뭐 그런 사람들. 근데 부산시에는 좀 미안한데 IT 쪽에 있는 사람들 서울 가세요. 판이 달라요. 너무 달라. 내가 내려와서 학생들하고 얘기하거나 이 기업들 얘기할 때마다 너무 많이 느껴서 서울 가서 하세요. 서울보다 더 좋은 데 더 큰 물도 있잖아. 미국 가도 되고. 능력이 되면. 근데 내가 그런 건 안 돼요. 나는 집을 떠날 수는 없어요. 이런 사람들도 내가 가끔씩 보거든요. 그럼 못하는 거지 뭐. 좀 도움이 됐나요? 예. 자, 한 명만 딱 더 있으시면 받고 없으시면 말고. 근데 남학생들은 아무도 질문을 안 하네. 내가 그렇게 재수없게 생겼나? 이 사람들아? 열심히 들었던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자, 질문 없습니까? 그럼 여러분들한테 오늘 제가 가져온 얘기가 영향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각자 알아서 챙겨가세요. 오케이? 자, 오늘 반가웠고요. 다음에 또 2년 되면 또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